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김대홍입니다. 오늘은 가평 계곡 살인 의혹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용의자 이은혜와 조연수의 혐의는 결국 경찰과 검찰이 밝혀내겠지만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이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 소개합니다. 1세대 프로파일러라 불리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김헌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검거 당시 상황을 보면은 두 사람의 복장이 뭐 맞춘 듯이 좀 비슷해요. 네. 이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글쎄, 상당히 비슷하다. 예. 그리고 패셔너블하다. 장기간 동안 도주했던 범인으로 추정하기에는 좀 초췌한 모습이 덜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검거될, 상황을 예상을 하고 좀 사전에 미리 둘이서 준비를 한 모습이다. 그걸, 자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견된 상황으로 보인다. 예, 그런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도 뭐 자수라고 좀 전에 표현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탐문 수사를 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 거 이런 건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검거라고 보는 게 더 맞겠고요. 이 사람들이 도주를 한 지가 꽤 됐고 최근에 이제 지명수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전국에 이제 다 퍼지게 됐는데요. 그러고도 1박 2일로 여행을 갔답니다. 지인들과 함께. 그런데 이제 확증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검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건 아마도 이제 용소 계곡에 놀러 갔을 때 썼던 카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여행 가서 썼던 카드를 또 사용한 흔적이 최근에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그 카드를 이제 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던 와중 지금 이 둘이 아마도 이제 경기도 어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수사망을 아주 타이트하게 좁혀나가던 와중이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이 은혜의 아버지, 본인이 낳은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이 아버지에게 이제 이들이 지인들이나 부모님과는 이제 SNS를 통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수를 권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자수라면 전형적인 자수 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이 검거된 이후에는 자수를 한 이후에는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보통 다 털어놓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본인의 지금 신변은 현재 인천지검에 있는데 지금 그 경위를 자세히 다 털어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사건은 지금 이 둘만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 용소 계곡에서조차 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피해자와. 7명인가 뭐. 네,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입회를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 또 일부는 이미 구치소에서 상당히 중범으로다가 이제 검거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는 이제 또 그 남편을 사례로 추정되는데 전에도 사실은 살해할 시도를 2번이나 더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한 번은 낚시터에서 다른 한 번은 보고독을 이용을 해서 그런데 이 보고독이라는 게 그냥 일반 식당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요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조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가담하지 않고는 이 보고독을 일반인들이 구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지금 이은혜의 경우에 상당히 장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이제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이 공범들 중에 아마 보험 설계사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지금 2명, 지금 검거된 2사람에 불과할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의문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뭐 같이 함께 공개 수배된 사람하고 누가 같이 여행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여행 간 사람들의 존재는 무엇이며 그때 결제했던 카드의 주인은 누굴 것이며 지금 한두 가지 지금 궁금증을 안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알아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아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예, 뭐 인천지검에서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한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단순한 사건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 이은혜와 조현수 요 2사람만의 사건이 아니고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조력자들이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얘기시죠.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하나가 진술을 지금 이제 검찰 이제 뭐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하는데 네. 계속 진술을 좀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입을 열게 하는데 그 자발적으로 털어 놓으려면 이게 이제 일파만파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다 털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현장에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이제 대포폰들을 몇 개를 이제 발견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 보고독도 그렇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인천지검에서 확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네.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수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어 보여요. 예. 결정적인 거는 보통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딱 제시하면 그때 입을 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 보고독 때문에 살인의 그렇죠. 고의를 추정할 만한 주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미수에 해당하는 사건이 떠오르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도 지인들과의 어떤 뭐 SNS나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다 뒤져가지고 지금 누가 이 이제 도주 중에 지원을 해줬는지 그리고는 그 전에도 지금 여죄가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런 그 여죄들도 결국은 그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여죄에 대한 뭐 혐의점들을 다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둘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 범죄의 뿌리가 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도피한 기간이 거의 124일 뭐 이렇게 네, 되면은 거의 굉장히 긴 시간이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얘기 들어보면은 조력자 그게 뭐 거대 조직이 될지 단순한 그냥 도움을 주는 뭐 사람인지 몇 명일 수도 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죠. 예. 그 사람들끼리 서로 입을 맞출 수 있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그 도주를 했던 지역은 아마 지방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 이제 시골에 가서 숨는다는 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네. 많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가면 신분이 드러날 개연성이 훨씬 그렇죠. 공개 수배된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누가 사는지 다 알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방에 내려갔다가 도로 서울로 올라온 외곽 지역으로 올라온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가능성들이 여전히 다 열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전문 조직 이런 게 개입이 돼갖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느낄 수가 없나요?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은혜 씨의 보험 사기의 어떤 과거의 경력을 보면 그 2017년부터 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이제 여행자 보험을 통해서 해외 여행에서 약 6건 정도의 이제 보험 사기를 실제로 인정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혹시 이제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보험 사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패턴을 보면 이제 여행자 보험에 주로 집중한 것 같고, 이분이 이제 실손 보험 비슷한 보험도 있었는데 그걸 활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행자 보험을 활용해서 보험금을 편취했을 때 같이 간 분들, 네. 그분들이 아마도 이분의 일차적인 조력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여행자 보험을 통해서 뭐 13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씩 쉽게 보험금을 편취했어요. 특히 이제 윤상현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보험금을 편취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아마도 보험금을 편취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여행자 보험을 이제 이렇게 편취하기에는 현지 경찰의 폴리스 리포트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한 일종의 증빙 서류, 예. 구매 영수증 이런 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금을 이렇게 사기치는 것이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그 파타야에 네. 남자친구가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 경우에도 뭐 보험 사기를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보험금은 지급되었거든요.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은 생존 가족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사망을 통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구나 하는 현장을 바로 본인이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요. 그렇죠. 네. 경험을 통해서. 이건 이제 경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망이 특히 익사사고나 이런 사망이 특히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을 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보험은 본인이 가입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보험 가입 시기가 2017년이잖아요. 그죠? 결혼한 이후에 4개월 정도에 특별히 필요 없는 보험을 가입한 걸 보면 아마도 2017년 정도부터 지금 만일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자, 가평 계곡 익사 사건이 일어난 것이 2019년입니다. 용의자가 검거된 게 올해인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사건 일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7년 3월 남편 윤모 씨와 혼인 신고를 한 이은혜. 5달 만인 그해 8월 윤 씨를 피보험자로 보험금 8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합니다. 2019년 2월부터 수상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펜션에서 윤 씨가 먹은 음식에는 보거 독극물이 섞여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5월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석연치 않게 물에 빠집니다. 때마침 윤 씨의 지인이 발견해 큰 일은 모면했습니다. 다음 달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도 가평 용소 계곡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수영을 못하는 윤 씨가 다이빙을 했고 결과는 익사였습니다. 경찰이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합니다. 11월 윤 씨 유족 등의 제보로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다이빙 강요는 없었는지, 물놀이 동행자들은 몰랐는지 등 범죄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이은혜는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부합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인천지방검찰청이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해 첫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2차 조사를 앞둔 이은혜와 조연수는 잠적하고 올 3월 30일 공개 수배가 시작됩니다. 공개 수배 17일 도주 124일 만에 경기도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이은혜와 조연수가 검거됩니다. 네, 교수님. 네. 그 2019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당시 경찰이 그냥 단순 익사 사건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두고두고 좀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아쉽죠.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하여 뭐 어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가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고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그 대목이 지금도 살인의 고의를 과연 지금에 와서도 검거된 이후에도 예. 과연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을까가 또 다른 물음표로 굉장히 어려운 난제로 지금 이제 드디어는 당면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 용소 폭포의 젊은 남녀가 같이 이제 놀러를 가서 그때는 6월 30일 그런데 이제 뭐 낮에는 신나게 풍덩풍덩 물에서 놀다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전화기에서 영상을 회복을 해서 포렌식으로 다시 찾아내가지고 그 당시에 예. 이제 장면들이 다 찍혀 나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수영도 못하는 사람을 튜브에 태워가지고 복수의 남자들이 이제 물에다 빠뜨리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뭐 튜브에 사생결단으로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시도를 실패한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둑어둑해지자 뭐 그 절벽 위로 올라가서 이제 수영이 가능한 남자들이 먼저 뛰어내리면서 뭐 이 지금 남자라면 다 물속에 뛰어내리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돌아가면서 이제 교대로 물에 뛰어내리고 수영을 하고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이제 그 시도 끝에 결국은 이 이제 동료들의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가지고 결국 피해자가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꽤 높은 이제 낭떠러지를 위해서 물로 자기 발로 이제 뛰어내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익사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결국 익사된 사건만으로 놓고 보면 이게 살인의 고의까지를 가정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당시에는 아마 뭐 누구라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후에 아마 당시에 뭐 보험 관련된 사실들은 수사 과정 중에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여러 가지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사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게 1차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 이은혜가 결국 제보를 해서 이 사건이 뚜껑이 다시 방송사에 의해서 열리자 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재수사에 들어간 그런 이제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쉬웠겠느냐? 무지하게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마도 지금 그 이은혜와 그 남편 윤 씨 간의 어떤 관계의 질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했던 문자 기록이나 뭐 이런 이제 남아있는 기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얼만큼 이 멀쩡했던 윤 씨가 네. 대기업까지 다녔던 이 윤 씨가 어떻게 하여 신발 한 짝을 그 자기 돈으로 살 수 없을 지경까지 진행이 된 것인지 그렇죠. 있던 돈은 다 어떻게 해서 이은혜로 빠져나가게 된 건지 그러면은 왜 부부가 같이 함께 살지 않게 된 건지 뭐 그리고는 아이는 그러면 이은혜의 아이인데 왜 지금 피해자의 그 뭐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가 있는 건지 이런 이제 부분들을 모두 이제 와서 다 해명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일 거고요. 그게 살인의 고의하고 이제 결국은 보험금, 사망보험금을 수령을 하는 게 목적이었던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결국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뭐 물로 뛰어들었을 때 수영을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튜브를 던져주기만 했는데 사실 구조하려면 얼마든지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튜브를 그러면 그 피해자에게까지 쥘 수 있게 왜 안 해줬느냐부터 시작해서 풀어야 되는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뛰어내리고 상당한 시간의 지연 이후에 119가 도착하게 됐는데 그 시간의 지연은 왜 발생한 건지 네네. 그리고는 이제 당시에 부검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익사 그냥 단순한 익사하고 물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깔아앉았다가 떠올라서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다가 다시 깔아앉았다가 했을 때 사실은 폐에서 발견되는 어떤 뭐 포말이죠. 그렇죠. 포말의 정도가 차이가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은 결국 부작위 살인이 입증이 되려면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호소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도 잘하는 사람이 그날 튜브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를 도움을 주지 않았다를 입증을 하려면 그런 과정들이 모두 부검과 뭐 이 관계 둘 간의 이제 어떤 정신적인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 소위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뭐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다양한 그 뭐 내용들이 사실은 다 엮어져야 네.
그래야 아마 이 부작위 살인이라고 친다면 그 살인의 고의를 아마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피고인들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 변호인의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고의를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초동 소사, 이제 그 사고를 조사했을 때 목격자들 또 진술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목격자들 진술 보면은 아마 잘 몰랐다. 뒤돌아보니까 뭐 안 보여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한 거지. 네. 만약에 이 부검 결과처럼 허우적거리면서 위아래로 있다는 거를 목격자들이 봤는데도 안 구조를 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뭔가 좀 맞지가 않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등 단계에서 지금 여러 명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입회했던 관계자들의 진술이 얼만큼 서로 간에 그 교차 분석을 하면 어느 부분에서 불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뭐 진술 분석이든 뭐든 전문적인 기법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들이 결국은 사망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결국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내야, 그래야 사실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숙제처럼 남아 있는 거죠. 네. 김 교수님, 보험금 8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결국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급을 거부했죠. 거부한 무슨 근거가 있나요? 제일 처음에 가입할 때는, 적부 심사를 할 때는 왜 그렇게 그러면 쉽게 오케이 했을까? 사실은 적부 심사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설계사분이 사실은 하나의 보험으로 이걸 만들지 않고 세 개의 보험으로 쪼개서 만들었잖아요. 아마도 하나의 보험으로 해서 보험금이 6억, 7억 이렇게 아주 고액 보험금이었으면 적부 심사에서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심사에 걸린다. 그렇죠. 예. 그래서 5억 이상이면 아주 이제 고액이기 때문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회하는 방법들이 이게 보험을 쪼개는 방법이에요. 쪼개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보험 2개는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전혀 없는 소멸성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싼 거죠. 대신에 이제 사망 보험금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분은 왜 그러면 그 당시에 2017년 당시에 이렇게 제법 큰 보험을 이렇게 8억이나 되는 보험을 가입했을까에 대한 의심이 지금도 돌이켜 보니까 그 의심이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전체 수령자는 전부 그 부인 이은혜로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8억이 그 실제로는 뭐 나눠져 있지만. 세 개의 보험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이제 수령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8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험료는 굉장히 적은데 보장만 굉장히 많은 보험회사 쪽에서 좀 집중했다면 적어도 보험 가입하는 단계에서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었던 기회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또 보험사에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8억 원을 달라.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거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면은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보험사에서 신고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스템이 나름대로 뭐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이렇게 해서 보험 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수사하는 체계는 뭐 형식적 체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설 조사하는 조직은 없는 거죠. 경찰도 없고 검찰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 직원들은 공권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결국 조사를 하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의 힘을 빌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모든 보험 범죄의 문제가 사실은 초기의 상황이니까. 네네. 초동 상황 때 이걸 좀 더 우리가 깊게 했으면, 조사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이 보험을 가입했는지도 우리가 충분히 좀 더 추궁할 수 있었겠죠. 이 교수님. 네. 그 이은혜 씨 과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하나씩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네. 저도 좀 놀란 게 결혼을 이제 여러 번 했다. 네. 또 파혼을 했다. 왜 이런 것 같습니까? 뭐 글쎄요. 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일단 어렵지만 일단 뭐 이은혜는 아마도 뭐 어떤 적당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 아닌가. 적당한 사람. 물색했던 거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이은혜만의 어떤 선택이냐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그리고는 이은혜는 뭐 10대 때부터 이제 가출을 해서 성매매 조직 비슷하게 뭐 가출 패밀리라고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어떤 여러 명이 함께 생계를 불법행위를 통해서 이어나갔던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지금 이제 여러 번의 절도나 지금 보험 사기의 전력들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점점 커진 것 같아요. 진화를 해서 대담하기 이를 데 없는 어떤 조직으로 진행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 명의 이제 남자친구 또는 이제 그 남편으로 추정되는 그런 혼인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이제 파혼이 된 흔적도 있고요. 그리고는 뭐 파혼의 이유가 또 조연수의 존재 때문에 파혼했다고 또 그 전 남편이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윤 씨를 만날 때까지 여러 번의 비슷한 시도를 하려고 노력했던 건 아닌가 그런 의심들을 하게 되죠. 남편 윤 씨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조연수는 뭐냐 이거죠. 조연수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내연남이라고도 하고 네. 뭐 애인 사이라고도 연인 사이라고도 하긴 합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왜 이 사람은 이은혜한테 이렇게 끌려다녔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끌려다닌 건지 끌고 다닌 건지 그거는 지금은 알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어떤 세상 네. 속에서는 좀 알기 어려운 어떤 그 관계 네. 그것이 아마도 뭐 대등한 관계는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누가 뭐 위계를 이제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아마도 또 여행을 가서 보낸 그 편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은혜는 조 씨를 사랑한다는 미병 아래 떠날 수 없는 어떤 그 심리적인 뭐 그런 이제 결속을 다짐했던 것 같고요. 예, 예. 조연수는 뭐 관계가 꼭 뭐 오래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둔 듯한 이런 편지 내용이 나중에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단의 이제 연인 관계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뒤에 이제 또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안녕 웬수야 이게 아마 조연수를 두고 이제 이은혜가 이제 처음으로 쓴 편지 같은데 여기 보면은 뭐 너의 주인 조웬수 이게 네. 원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현수 시종님 뭐 이렇게 네. 나오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글쎄 이제 저런 편지 연인 간에 많이 씁니다. 예, 뭐 애증의 관계가 되잖아요. 꽤 오래 사귀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이 사건과 관계없이 저 편지 엽서만 보면은 둘이 정말 끈끈한 뭐 애증 관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지금 이제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조연수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애정 구애 비슷한 걸 저 편지 안에서 막 하거든요. 그런데 조연수는 약간 이 이별을 염두에 둔 듯한 내용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아마도 이제 이은혜는 조연수가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조연수는 굳이 이은혜에게 올인을 할 생각이 어쩌면 적당히 발을 빼고 싶었는 그런 관계였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뭐 내용 중에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함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또 조연수의 편지에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편지의 내용은 어쩌면 상당히 이제 공범관계, 둘 다 네. 배신하면 배신하면 안 된다. 일종의 뭐 게임 이론처럼 배신이 하나라도 먼저 발생하면 둘이 다 망가지는 거니까 우리 서로 비밀을 지키고 동맹 관계를 유지하자 하는 맹세의 서약서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편 윤 씨가 네.
가평 그 계곡 갈 때도 보면은 조연수가 같이 가잖아요. 친구들에서 전체 이제 7명이 같이 다니는데 그때도 보면은 조연수가 뭐 친구라고 소개는 했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둘 사이를 의심하거나 그런 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 노릇을 할 사람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윤 씨와 이제 이 이은혜가 그 주고받은 그 문자 기록 그리고는 이제 그 지인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지금 조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아내의 내연남.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뭐 피해자가 된 윤 씨 안타깝게도 뭐 이은혜를 너무나 사랑한 이은혜의 뭐 그 아빠 없는 아이에 대하여서도 본인의 호적에다가 올려주는 이 정도로 이제 이은혜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실은 거의 절벽에서 남자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던질 정도로 스스로를 다 희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은혜를 사랑했던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윤 씨는 그러면 어떤 과정 중에 이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의식이 지배되는 지경까지 간 거냐. 그게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 뭐 보통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 물에 왜 뛰어들겠어요? 수영도 못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물에 뛰어들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무슨 뭐 자살을 하겠다는 의지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윤 씨가 자기 발로 물에 뛰어내리게 된 과정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맨정신 가진 사람이 이 지경이 되는가, 정신적으로 거의 피폐해지는가 하는 것을 사실 검찰이 지금부터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연관돼서 보면은 이제 남편 윤 씨가 이은혜한테 철저하게 조정당했다. 뭐 영어로 얘기해서 뭐 가스라이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제가 궁금해서 이제 영미법 판례를 뒤져보니까 이제 forced suicide 예컨대 강요된 자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살을 강요받아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를 받아가지고. 그럴 때 그러면 자살했으니까 사건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의 경우에 뭐 모든 나라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치사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니까 살인의 고의까지는 못 가도 치사라는 그 죄명으로 처벌을 한 판례가 존재해요. 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자살을 하게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형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입증해내는 실제 사건이, 그런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뭐, 여자 애인이 남자친구에게 죽어라 계속 자살 메시지를 보내서 결국 이 남자가 메시지를 남겨놓은 채 이제 사망을 해요. 자살을 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니까 자살을 강요했던 흔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 강요한 여성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는 판례가 최근에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살인죄인가요, 그것도? 뭐 우리나라에서 국내 판례가 있는 것으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거보다는 훨씬 지금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부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라, 살려달라 틀림없이 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이 피해자에게 발생했던 그 과학적 증거를 보면 아마 죽어가는 과정을 이 나머지 사람들이 뭐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다 같이 차례대로 뛰어내리고 다 환호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뛰어내렸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등 돌리고 있어서 몰랐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교수님, 조연수의 심리는 어떨까요? 저는 이제 둘이 따로 도주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둘이 붙어 있었던 거 보면 이 지원한 이제 지인들의 조력을 받은 이 조력자들이 그러면 이제 거의 한 덩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특히 지명수배 받고 난 다음에 1박 2일 여행이라니요. 그게 사실 국내의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명수배자하고 같이 1박 2일로 여행 간다? 그건 좀 굉장히 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끈끈한 어떤 뭐 관계가 있는 뭐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조연수도 뭐 같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남편 윤 씨의 마지막 영상이 지금 이제 많이 나돌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윤 씨가 이제 튜브를 타고 있는데 친구들이 가서 막 흔들고 그렇습니다. 이래요. 네. 막 웃고 그러는데 네. 뭐 이게 윤 씨가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이게 그냥 그냥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윤 씨가 숨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정황적인 상황을 이제 알려주는 네. 뭐 징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뛰어내릴 때 장면은 영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뭐 조각조각을 다 모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예. 예. 김 교수님, 이게 답변하기 좀 어렵긴 한데 계속 조연수하고 이은혜가 이제 그 내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은혜는 생명보험을 보상금을 줘라, 보험금을 네. 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 둘이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결혼은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생명보험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보험이 실제로 본인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가족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지금 계속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는 내연 관계는 다로 있는데 계속 이 사람과 계속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고 사실은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분은 생명보험 보험금 때문에 지금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이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네. 그에 대해서 대답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실제로 여행자 보험에서 이제 이은혜 씨와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서 네. 조연수도 있고요. 예. 전 남편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또 모르는 남자도 또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은혜의 여자친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같이 가서 보험 사기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혹시 이 사람들이 이런 보험금 편취를 하는 것들을 그 비밀을 노하우를 공유했을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작은 범죄를 공유했다면 이 사람들이 큰 범죄도 공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범죄가 이렇게 작은 200만 원, 300만 원 범죄가 실제로는 네. 살인 또는 뭐 재해 사망 이런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가설이 충분히 나중에 우리가 검증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교수님도 같이 생각하시죠?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이 건만 인명피해일까? 이게 이제 네. 저의 가장 걱정입니다. 네. 뭐 그전에 이렇게 희생된 사람이 혹시라도 있는 게 아닐까. 이은혜 1이 있다면 이은혜 2도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러한 걱정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 그리고 교수님, 예. 그 이런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네. 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남편 윤 씨 같은 경우는 이은혜 만나기 전에는 자산이 꽤 있었다고 그렇죠. 지금 알려지고 네, 있어요. 네, 네. 그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 쫙 이제 없어져 갖고 거의 네. 뭐 급빈자 생활까지 이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네, 짧은 네, 시간에.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봤으면은 정상적이면 윤 씨도 좀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이 입증을 이제 해가야 되는 숙제다라는 거죠. 윤 씨가 뻔히 알았을 겁니다. 예, 본인의 통장에서 이은혜가 돈을 뽑아서 누구랑 같이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지를 네. 아마 알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가 알매도 불구하고 이은혜와 그러면 왜 헤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선택을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럼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왜 합리적이지 않은 지경까지 갔을지가 설명이 돼야 그 절벽에서 본인이 뛰어내린 게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살인의 고의를 입증을 해가는 과정 중에 어딘가에는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윤 씨 그 비망록인가 일기장에도 보면은 네. 내가 죽더라도 이거 부인이죠. 네. 이은혜, 은혜는 아마 오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규절도 제가 그렇죠. 본 것 같은데. 네. 그거 보면은 충분히 자기의 결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은 듯한 느낌도 들어요. 네, 뭐 모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뭐 아마도 이제 불행한 일이 나에게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이 시도가 이 용소 계곡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뭐 1회가 있었는지 2회가 있었는지 아니면 더 많이 있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조연수의 존재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 위험한 상황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은혜를 떠나지 않았을까가 네.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궁금증이죠. 해명이 돼야 될 겁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또 이은혜의 과거 행적들을 보면은 이제 뭐 다른 방송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20년 전이죠. 옛날에 네. 어려운 형편인데도 아주 그냥 밝게 잘한다. 네. 그리고 아버지나 주위 사람들은 효녀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성격이 지금하고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성격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 유지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을 보면 뭔가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면 성격적인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은혜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그 아마도 트라우마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것은 아마 가출 후에 성매매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아마 그 10대 여성으로서는 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만들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도덕성이라는 게 형성되는 연령, 뭐 형식적으로 이게 A를 하면 B를 처벌받을 거야 이런 추론을 하는 그런 능력이 완성되는 그 시기가 한 만 15세 정도는 돼야 이 어떤 추론이라는 게 형식적인 추론이라는 게 가능하다는데 그때 그 나이에 이은혜는 이 성매매 조직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사회화가 돼서 정상적인 사리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 교육 과정 안에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의 이제 안전한 보호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박탈된 거잖아요. 네네. 제가 러브하우스 그 잠깐 그 장면을 봤는데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 제가 알기로는 장애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부모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장할 그 모습하고 지금 이은혜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네. 사실은 그 이후에 이은혜에게 일어났던 경험이 대체 뭐냐, 그게 실체가 뭐냐. 사람들이 이제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거의 본인이 믿고 있던 세상이 모두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회복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사실은 국가에서 또 뭐 여러 전문가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게 스스로 그걸 알아서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만약에 그런 서비스가 뭐 제대로 제공되고 이 아이가 청소년기를 완전 사회화의 과정을 박탈당한 채 그렇죠. 지금 성착취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사회에 의해서 지금 만약에 뭐 내팽개쳐졌다면 그렇다면 합리적인 사고를 기대하기는 일단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요? 지금 그런 지가 벌써 한 15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이코패스가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신경학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후천적으로 학대나 또는 뭐 이런 범죄에 의해 빠져 들어가지고 어떤 그 정상적인 공감 능력을 타인에게 느끼지 못하게 괴물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아마 후자에 속하는 게 아닐까. 본인이 그렇게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나에게 피해를 준 그 경험들을 수년간 한다면 아마 윤 씨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감정도 동정심이나 죄의식이나 또는 공감 능력조차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요. 그 왜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장면이 그 공개됐잖아요. 거기서 이은혜가 아마 촬영한 것 같은데 웃고 있죠. 아주 유쾌하게. 남의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공포를 보기만 해도 우리는 수영도 못하는 사람.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런 감정이 안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존재로 성장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김 교수님,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범죄가 많고 보험 사기 범죄도 많고 이번이 뭐 보험 사기라고 저희가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도 많고요. 단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제도적인 장치 이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뭐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이 얘기가 되었지만 이게 이제 걸려 있는 게 보험이라는 그 상품을 팔아야 되는 이제 회사들이 사실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의심스럽다고 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파는 회사이긴 하나 지금
오늘 논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부, 과연 이 사람의 경제적 수준이나 가족 환경을 봤을 때 과연 이 정도의 고액의 보험금을 가입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사실은 이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회사들마다 자체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좀 더 엄격하게 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고 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지만 이 관리하는 정보의 주계약 아니고 특약까지 다 합쳐서 실제로 이 사람의 사망보험금이 얼마냐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통지 쪽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험 사기를 좀 전문적으로 사실은 조사하는 이런 조직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매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보면 초기에 사망사고가 딱 일어나면, 사고사가 일어나면 틀림없이 이 사람의 가족과 과거 적어도 10년 정도를 전체적으로 보험 가입, 보험금을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애초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조직적, 사회적 대응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쁘신데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사건을 취재할수록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숨진 남편 윤 씨인 것 같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